안녕하십니까. 해도 안 되는 것을 설명해주는 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깨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 50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 임상을 통해서 50견의 정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상 사례는 모 한의사가 50견 환자의 통증과 아픔 이런 걸 자기가 직접 느끼고 싶어서 50견이 시작될 때부터 통증이 아주 심해지기까지 그까지 자기 몸을 놔두고 그때부터 치료하면서 관찰한 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배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23년 12월 말경부터 왼쪽 어깨와 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통증이 경미하여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치료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1월 말까지는 통증을 참을 정도로 약했다. 요게 보통 뭐 1단계 뭐 동통기 초기 뭐 이렇게도 말하던데 이분은 이렇게 뭐 경미하게 아픈 게 어느 정도 이게 한 달 정도 가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깨가 안 움직이고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눈다고 해서 그 단계를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느닷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그냥 어깨가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2월 구정 이후 이게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졌다 그러죠. 그 12월 말부터 이제 2월까지 거의 한 달 반 정도 이제 1단계 초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보다 밤에 통증이 심해지고 누울 때 팔을 내리고 누우면 그쪽 앞에가 아파서 그쪽으로 눕기도 힘들었고 중요한 건 자다가 1시간 정도 통증으로 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2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좀 심한 단계고 자다가 깨지 않을 정도면은 그렇게 심한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좀 심하다 하려고 하면 자다가 잠을 좀 깨야 돼요.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너무 아프고 이 아픈 쪽으로 누우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그 중요한 게 있는데 어깨, 뒷목, 머리, 그 정수리 부위까지 무겁고 뻗치는 통증이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이게. 제가 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임상에서 상당히 나오는 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분이 있는데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나중에 중요합니다, 이게. 잠을 거의 못 잔다. 당연하죠. 아프니까. 점점 심해지면서 팔을 뭐 뒤로 젖히기, 뭐 머리 감기, 옷 입기, 팔 들 때 어깨 통증이 심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뒤로 젖힐 때도 통증이 심해짐. 50견은 뭐 어느 방향으로도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줄줄줄줄 이게 어느 쪽으로 아프다 안 움직인다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도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마다 통증이 심해서 앉아서 자기도 하고 또 하나 포인트가 나옵니다. 운다. 아까 첫 번째 자다가 깬다. 그 자다가 깨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자다가 깨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잠만 못 자는 경우가 있고 너무 아파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많이 아픈 거죠. 혹시 어디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참을 어깨를 잡고 가만히 있어야 통증이 잦아들었다. 잠도 못 자고 통증이 심하니 기력이 떨어지고 머리도 멍해진 상태라 우울감까지 들었다. 뭐든지 아프면 우울감은 다 들죠. 피곤해도 우울감 드는데요, 뭐. 우울감은 몸 나쁘면 다 따라오는 정상이니까 우울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울감은 50개이 생겨서 온 거잖아요. 그 환자 개인은 괴로울지 몰라도
치료에서 관점에 보면 이거는 중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50견이 없어져야 없어지는 우울감이니까요. 치료 일지를 보면 이 후배 한의사님은 오직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니까 오직 처방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일체의 뭐 다른 치료는 안 하고 오직 처방만 먹었습니다. 3일째짜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이 가라앉아서 잠을 잘 수 있는 정도까지,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통증 때문에 깨지 않는다, 그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첫째 날은 처방을 2봉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깨던 게 2번 깨는 걸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틀째는 통증으로 깨진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니까 이제 벌써 이제 통증 때문에 깨진 않죠. 그 3일치짜리라고 해서 꼭 3일 걸리는 게 아니고 3일 전후로 더 빨리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깨 가동 범위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3일 복용 후 하루 다르게 통증이, 특히 뒷목, 어깨 전체 통증이 줄어들고 잠을 4~5시간 푹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3일째 딱 되니까 뭡니까? 뒷목, 어깨 통증이 줄어들고, 이게 중요합니다. 3일째가 되니까 뒷목이나 견갑 등 부위가 통증이 없어지니 어깨 부위만 쑤시고 화끈거린답니다. 화끈. 아마 이래서 아마 50견을 염증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2주 정도 복용하니 어깨 쑤시는 통증이 거의 없어지고 돌아 눕고 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음. 어깨 가동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호전 중이다. 여기서 보면 대체적으로 한 3일 정도 되니까 잠자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뭐 돌아 눕고 해도 이제 통증이 많이 사라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50견에 대한 원인을 보면 동결견은 뭐 이렇게 전 인구의 22%에서 뭐 유발되는 흔한 질환 운운하는데, 이 코드만이라는 사람이 1934년도에 처음으로 동결견, 그 프로전 솔저, 얼어붙은 어깨란 뜻이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934년이죠. 질환 자체가 정의를 내리기도 힘들고 치료하기도 힘들며 그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기 힘들다고 기술한 바 있다. 그 후 1949년도가 되면 이를 유착성 관절 낭염, 아까 저기 그 환자가 봤듯이 그 부위가 화끈거린다 그러죠. 염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발열이거든요. 관절 낭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1934년, 1949년 이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까지도 그 기전이나 치료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기가 힘든 질환이다. 즉 무엇입니까? 원인을 모른다.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 치료를 못한다. 그래서 양방 약물 치료를 보면 아까 여기 염증이라 했잖아요. 관절낭염. 그러니까 아프면 진통제, 염증이 있으면 소염제, 뭐 일반 소염제로도 안 되면 스테로이드, 일반적인 그런 기준으로 딱 갑니다.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동결견을 하나의 병명이라기보다는 정상이라고 부른다. 원인을 모르니까 이제 정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정후군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 여기선 뚜렷한 병인이, 그 병의 원인이 있는 2차적인 동결견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이유를 모른다. 병인을 모른다. 고로
원인 치료를 못하고 정상 치료로 간다. 뭐 스트레칭 한다고 그 아픈 어깨 잡아 당기고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쓴다. 찜질한다. 뭐 차기도 하고 염증 반응이 있으면 차갑게 찜질하고 아니면은 뭐 따뜻하게 찜질한다. 요 출처는 서울대학병원입니다. 서울대학병원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것이고요. 그럼 한방은 어떻게 보냐? 그 한방에서 이게 동결견이라고 보는 거는 그 여기에 맞춰서 얼어붙은 프로즌 솔즈라는 이 입장에서 쓰는 처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처방이 석영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석영탕이라는 처방은 50개는 프로즌 솔저 얼어붙은 어깨라는 여기 포인트에 맞춰진 처방입니다. 그 양방에서는 뭐 원인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나름 제시하는 원인들 보면 뭐 노화, 운동 부족, 뭐 자세 불량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노화가 원인 같은데요. 노화가 주 원인. 그 노화가 주 원인이면은 이 어깨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노화가 되면 건조해지잖아요. 그럼 이 50개는 드라이드 솔저, 건조한 어깨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어느 게 맞는지, 프로즌이 맞는지, 즉 얼어붙은 어깨가 맞는지, 건조한 어깨가 맞는지 이건 어떻게 판명을 할까요? 프로즌 솔저에 맞춰서 치료를 해보고 즉 얼어붙은 어깨에 맞춰서 치료를 해보고 드라이드 솔저 즉 건조해진 어깨에 맞춰서 치료를 해보면 어느 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저는 50견을 건조한 어깨로 드라이드 솔저로 봅니다. 드라이드 솔저 건조한 어깨로 보면 이 50견의 그 형제들이 보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거 있냐면은 회전근개 파열. 이거는 어깨를 움직이는 여러 근육들이 건조해져서 약해져서 조금만 힘을 줘도 파열이 된다. 이러면 또 그렇게 이해가 되죠. 석회성 근염. 건조해지니까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거기에 노폐물이 쌓인다. 어깨 근육에 노폐물, 그 석회가 쌓이면 그게 석회성 근염입니다. 이제 건조한 어깨, 드라이드 솔저로 보면 이런 질환들이 하나로 보이죠. 그럼 하나로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주장은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드라이드 솔저, 즉 건조한 어깨로 보고 치료를 해서 그 반복되는 결과를 얻어야 과학적인 의학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완전 파열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부분적으로 파열된 거는 그것을 회복하는 데 도와주는 약을 쓰면 아무래도 좀 더 치료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삼형제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동네가 이 어깨란 데죠. 어깨 관절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쪽 어깨가 50개 오고 나면 몇 년 지났다 다른 편에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좀 악질입니다. 두 번째 오는 게. 다른 여러 질병과 마찬가지로 50견도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오는 동반되는 그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깨 관절 바로 옆에 있는 이 어깨와 목의 통증들입니다. 목이 많이 아프면 그게 목 디스크로 많이 나오죠. 목 디스크와 오십견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의료계에서 직면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 질환들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치료 기술이 아직은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치료에 많은 기관과 돈을 투자하면서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십견에서는 예를 들면 뭐 첫째 목 디스크와 오십견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같이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오십견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십견 자체도 아까 살펴보았듯이 원인을 모르겠다니까 원인 치료를 못하고 진통 소염제만 쓰고 그 다음에 동반되는 증상, 이것도 동반되는 그 증상 질환들도 치료를 잘 못하면 오십견이 이제 아주 난치병이 되는 것이죠. 오십견이 시간이 뭐 1, 2년 지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1,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괜히 어깨 관절, 어깨, 목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해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동시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애매한 게 많죠. 단지 이게 어깨 관절 이게 굳었으니까 이제 뭐 스트레칭해서 잡아당기는 운동 뭐 주로 이걸 많이 하던데 이게 건조해져서 생겼다면은 그 잡아당긴다고 건조한 게 풀어질까요? 저는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 50견 환자들 오면은 저한테 올 정도면 사실 좀 심각한 분들이 많은데 스트레칭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하든 말든 그는 본인 자유의사에 맡깁니다. 어떤 질환에 대해서 원인을 달리 보고 치료 과정이 다르면 당연히 그 치료 과정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50견은 주로 노화에 의한 건조와 열이 결합되면서 생기는 걸로 봅니다. 뭐 조선시대에는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난방도 잘 안 되고 옷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 기온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전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어깨 통증을 많이 적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현대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옷도 발달돼 있고 집도 난방이 잘 되는 편입니다. 뭐 오랜 전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에 자고 나면은 머리맡에는 그 문 앞에는 물이 얼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분류를 한 세 가지로 하는데 이건 제 분류 기준입니다. 첫째 3일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갖고 온 사례같이 그런 게 대표적인데 뭐 제 개인적 통계로는 한 그런 분들이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뒷몫이 뻣뻣하고 어깨가 잘 뭉칩니다. 이걸 동반한 경우가 많아요. 3일형은 왜 나오느냐? 3일 정도 치료를 하면은 그 뒷목 뻣뻣한 거랑 어깨 결리는 이런 증상이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 잠은 편하게 잡니다. 3일형이라 해서 3일 만에 다 낫는 게 아니고요. 3일 정도 되면 이제 잠은 좀 편하게 잔다. 그 뜻입니다. 이번에 이제 사례를 든 그 환자의 경우도 한 3일 정도 되니까 잠을 편히 자고 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깨에서 오는 통증은 다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단지 남은 건 뭐냐 이제 운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은 안 됐는데 잠 잘 자고 안에서 욱신거리는 그런 기분은 이제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2주형도 이제 같은 의미인데 2주형도 한 2주 정도 되면 편히 잔다는 뜻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한 통증이 한 절반 사라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통증이 많이 사라지면서 잠자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게 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 뒷목이나 어깨가 뭉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3일형과 2주형은 뭐 전체 치료 기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잠잘기 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지, 대략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난치급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심하게 온 경우입니다. 막, 운동 범위도 진짜 얼마 안 되고, 많이 아프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치료를 해보면 좀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좀 어렵긴 하던데,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왼쪽에 생겼다. 그럼 나중에 두 번째 생기면 두 번째가 좀 치료 기간에 더 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십견은 저 같은 경우는 그 근육이 건조해지고 조직들이 다 건조해지고 거기에 열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운동요법이라든지 뭐 침 이런 것도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 이걸 하려고 하면 즉 병이 좀 중하다면은 첩약으로 근육의 건조증을 없애주고 열을 내려줘야 치료가 잘 됩니다. 이게 뭐 제 개인적 판단이니까요. 결국 치료의 핵심은 이 건조증과 열을 어떻게 없애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오십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